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휴림 로봇을 찍으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영상에서는 이 종목은 엑시트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좀 부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큰지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림홀딩스가 최근에 최대 주주인 휴림홀딩스가 지분을 처분을 좀 했죠. 자, 160만 주를 12,000원 단위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걸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규모가 200억이에요. 200억. 자, 200억이면 크죠. 최대 주주가 팔아치운 게 200억. 자, 근데 그럼 얘네는 평단이 얼마일까요? 슈리몰딩스. 최대 주주인 슈리몰딩스는 평단이 얼마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15회차 전환사채를 보면요. 전환가액이 1627원입니다. 뭐 전환사채가 슈리몰딩스가 갖고 있는 보유지분의 전체는 아니지만요. 자, 일부긴 하지만 평단이 1627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보유지분을 크게 늘렸던 핵심 방법 중 하나가 2020년 12월 유상증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증은 공시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없애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좀 찾을 수가 없었고. 자, 근데 2020년이면 슈림 로봇의 주가가 뭐 1,000원 중후반대, 이때니까 평단이 높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장내 매수. 자, 최대 주주로서 보유주분 5% 이상이 넘기 때문에 얘네가 매수할 때마다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 사유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사유가 뭐 장내 매수면 장내 매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장내 매수, 유증 참여, 그리고 전환 사채권 행사에서 뭐 보유주분의 변동이 있으면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전환사채 취득단가와 장내매수 공시가 있던 시점들의 단가들의 평균을 내보면 슈리멜딩스 평단이 얼추 나옵니다. 얼추. 완전히 정확하진 않고요. 자, 평단 추정치가 2,000원에서 2,300원대입니다. 자, 그걸 얘네가 이번에 2월 3일, 4일에 일부 판 거죠. 2월 3일이면 2,000원에서 2,300원에 샀던 것을 14,000원. 네, 14,000원대에 판 겁니다. 여러분이 사준 거고요. 7배 비싸게 사주신 거죠. 최대 주주라는 놈들은 7배를 먹었고요. 자, 그리고 얘네 팔면서 이 보유 지분이 5.25%입니다. 이제 0.25% 아래로 내려가면요. 여기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공시에서 얘네가 장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 공시에서 자유로워지죠. 공시 안 해도 됩니다. 자, 최대 주주가 없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0.25% 이상만 더 팔아도. 그러면 이제 주요 주주는 자사주. 요거 하나 남는 거예요. 자, 대표자가 없는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대표자가 없는 기업이 경영권이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 경영권 방어에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이 기업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나 이 최대 주주가 이렇게 보유 지분이 낮아도 이 기업을 인수할 수가 없다. 즉, 5% 미만으로 쪼개져서 갖고 있는 큰 손들과 이미 한 패다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 A가 지분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할 필요 없죠. B도 4%, 뭐 C는 4.5%, D는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주분 뭐 합산이 40%가 넘는다. 근데 얘네가 한 패라면 경영권은 방어가 되는 거죠. 최대 주주, 보여지는 최대 주주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자, 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어느 것 하나 납득되는 것이 없고요. 리스크만 잔뜩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히 조언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손실이 몇 퍼센트든 이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종목만큼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계속 이름에 로봇만 들어간다고 휴머노이드 로봇, 뭐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처럼 수혜받는 줄 아시는 분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아닙니다. 얘네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상식적으로 최대 주주가 지금 이걸 왜 팝니까? 지분을 왜 줄입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실체가 있고 발전하는 시대에 필요한 섹터였으면 현대차가 얘네를 1조 넘는 돈으로 사왔듯이 대기업들이 접촉을 하겠죠. 자, CES 2026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가전, IT 관련돼서 전 세계 최대 이벤트예요. 여기에 참가하는 자체만으로도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다면 이미 대형 기업들이 인수해서 그 혁신 기술을 선보였을 겁니다. 이번 CES 2026 주제 자체가 AI 그리고 휴머노이드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 여기에 수혜받을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다면 이미 대기업과 접촉이 있었어야만 하고요. 메리트 있는 기업이었다면 최대 주주 보유 지분이 낮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휴림 로봇의 경영권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지분 투자가 있었어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근데 그렇지 않죠. 왜?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뭐라는 회사인지, 대표자가 어떤 과거가 있는지, 휴림 로봇의 사업 내용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접촉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얘네도 수혜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주가의 상승, 압도적인 상승은 처음에 누가 만들어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등한 걸 보고 들어옵니다. 낮을 때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저점에 매수를 하지 않아요. 개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어올린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주체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얘네랑 연관이 있지 않나. 왜냐면 대표자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0원대에 샀던 그 최대 주주가 이날 3월 3, 4일 날 14,000원대에 팔았죠. 지금 하락을 좀 방어해 주는 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최대 주주도 평단이 2,000원인데 뭐 다른 세력들도 높아봤자 아무리 높아봤자 5,000원, 6,000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엄청난 이익권일 겁니다. 근데 방어를 해주는 건 여러분이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거래라는 것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여기인 것처럼 연출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줘서 여러분이 매수하면 그 매수에 매도 체결시켜서 설거지 시키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기술적 반등에 엑시트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이때 매수 주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도 걸어놔도 체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가는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니까 아주 저가 매수, 단타 매수 이런 애들 빼고는 안 들어오겠죠. 근데 매도가 압도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줄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줄 서 있으면 어때요? 주가는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내 차례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유튜브 보면 한두 명 빼고 다 오른다고 하죠. 슈림 로봇. 한 6개월 뒤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정 여러분을 위한 언급을 했는지 그때라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뭐 삼성전자 인수설 있을 때 요 정도인가요? 이때도 그렇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등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는 이제 휴머노이드 AI 이슈가 생겼을 때고요. 이렇게 지금이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요때 털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자, 슈림로봇 공시 같은 거 쭉 뒤져보면요. 옛날에 뭐 메타버스 기억하시나요?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승할 때, 요 테마가 상승할 때 메타버스 한다고 연병 떨고, 2차 전지가 강세일 때 2차 전지 한다고 연병 떨고, 뭐 AI 휴머노이드 되는 기업 이름에 로봇 들어가니까 뭐 수혜받는 뉘앙스 기재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2의 코로나가 터졌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터졌다. 하면 뭐 치료제 개발한다고 꿀값 떨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행보가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영상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부정적으로 잡을까 봐 언급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는 자세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거 없는 내용은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들어보시면 대응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대응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적 어떻습니까? 자, 보면은 연간 실적이 갑자기 크게 느는 것이 보이는데 이건 EQ셀 때문이고요. EQ셀의 재무제표가 합쳐져서 저 실험만 본다면 자, 매출액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근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손실이. 그러니까 이것도 줄어드는 거죠. 손실이 커진다. 근데 이상한 거는 매출이 줄어들면 판관비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은 더 많이 쓰요. 왜일까요? 모릅니다. 이 기업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시라도 해줘야 되는데 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회계정부상 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감사보고서 같은 데서 의견 거절 리스크도 커질 수가 있고요. 의견 거절이 되면 이제 이거는 상폐 리스크로 다가오거든요. 상장 폐지. 그러면 만약에 상폐 위기가 슈림 로봇이 됐다. 그럼 이 슈림 로봇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상폐 위기 기업을 누가 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상장 폐지의 위기 기업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막대한 결손금을 안고 있거든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결손금은 인수 기업에게 세금 절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폐 위기 기업의 결손금을 인수 기업의 미래 이익, 미래 이익 요것과 상계 처리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완전히 뭐 새로운 분야 요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뭐 상장 폐지 예정 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건 하나의 경우의 수, 특히 최악의 경우의 수인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대응하셔야 할 시기라고 보고요. 자세한 디테일은 텔레그램방에서 타점과 근거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뭐 개별 종목 대응 분석 또는 텔레그램 입장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전자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답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전자책이든 뭐 검색식이든 텔레그램 입장 링크든 이거 받으실 답신 받으실 전화번호 001-134에 뭐 112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화번호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